UCN 프레지던트 서밋. 일부 세션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메타버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이렇게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까지는 그 기술적인 수준이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션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선도적으로 우리 그 학생들의 교육에 메타버스를 접목한 아주 그 좋은 사례가 있어서 오늘 초청을 했습니다. 이 세션에서 발제를 맡아주실 그 김욱성 그 포스텍 교수님께서는 수업에 이것을 바로 그 적용을 해서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그 실질적인 그 메타버스를 이용한 그 수업 설계자이자 시행자이십니다. 우리 그 김욱성 그 포스텍 교수님은 전자전기공학과에 지금 그 재직 중에 계시고요. 그 LG 디스플레이에서 그 연구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현재 디스플레이 분야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욱성 교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포스텍의 전자전기공학과 김욱성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 포스텍에서 적용했던 메타버스에 기반을 한 학사 개선 사례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상, 증강, 복합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강의 환경의 진화가 이제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강의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강의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메타버스 환경에 새로운 강의의 환경의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강공대가 현재 구축하고 있는 메타버스 기반의 강의 운영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또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강공대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유니버시티, 저희들은 메타버시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걸 활용한 미래의 어떤 대학의 발전 방향, 그리고 전 세계 학계와 연구계, 그리고 산업계에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상, 증강, 혼합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바로 전에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훌륭한 강의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상현실은 현실로부터 분리된 가상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고, 증강현실은 실제 배경을 바탕으로 가상의 물체나 가상의 객체 또는 숫자나 글자들이 표시되는 상태입니다. 혼합현실, MR, 혼합현실 같은 경우는 실제 환경과 가상의 객체가 같이 혼재합니다. 특히 가상의 객체가 실제 환경 위에 올라앉거나 숨거나 다른 것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유저 인터페이스 확장된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요즘 일컬어서 확장현실, XR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앞서 우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 전체를 일컬어서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한 요소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VR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가상의 세계에 완전히 유리된 상태에서, 현실로부터 유리된 상태에서 가상의 공간을 우리가 경험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AR,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실제 환경을 배경으로 가상의 물체, 현존하지 않는 가상의 객체나 숫자나 정보들이 표시되는 상태입니다.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현실 같은 경우는 실제 존재하는 여러 물체들 위에 맥락이 통하는 상태에서 다양한 정보와 그래픽 내지는 다양한 객체들이 올라앉거나 표시되는 상태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강의 환경이 현재 진화되고 있는데 그 진화되는 강의 환경을 봤을 때 전통적 강의와 앞으로 등장할 VR, AR, MR 기반의 강의가 서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특히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에는 우리 포항공대가 새롭게 구성을 한 MR 기반의 강의실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적 강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전통적 강의로도 충분히 강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사실은 가상 증강 현실 기반의 강의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훌륭한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그런 강의를 통해서 감동적인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그와 같은 강의가 이미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 포스텍에서는 기존 방식의 강의가 가지는 장점은 계속 개성을 하고 이어서 새로운 기술들이 더해져서 강의의 전달 효과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이해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발전의 방향을 찾아보자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가상 증강 혼합현실 강의가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험하거나 비용이 아주 많이 들거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객체, 그런 환경이 강의의 대상이 됐을 때 그 경우에는 가상 증강 혼합현실 기반의 강의가 빛을 발합니다. 특히 이 방식은 양손이 자유롭고 또 두 눈으로 입체를 보면서 실제와 똑같은 크기의 물체를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경험하기 때문에 임장감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는 위험하거나 비싸거나 접근할 수 없어서 아예 시도할 수 없던 종류의 강의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죠. 현재는 또 마침 코로나19 때문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체가 또 위험들을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요인 같은 경우는 현재는 위험이라는 이 측면에서의 가상현실 기반의 강의의 장점도 요즘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전통적인 강의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자리가 아닌 위험하거나 비싸거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대상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될 때 그때 바로 이와 같은 신기술 강의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포항공대에서 이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아바타의 모습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실제 장면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가상현실 공간에서도 가상의 카메라로 모든 걸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공대 학부 1학년 학생들이 저 강의를 각자의 아바타의 모습으로 와서 실제 또 아바타의 모습을 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포항공대에서는 한 장소에 최대 50명이 들어와서 강의 아니면 어떤 소셜 인터랙션 내지는 다양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 역시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가상현실 강의는 사실 현재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반의 강의 같은 경우는 더 고민할 것이 많아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사람의 눈으로 가상의 디스플레이에 표현되는 물질을 표시하기 위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영상이 눈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외부 환경에서 빛이 동시에 또 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양쪽의 빛의 인텐시티, 세기가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사람 눈에 들어왔을 때 외부의 빛이 한 30배 가까이 더 밝게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전형적인 전통적인 강의의 슬라이드죠. 이와 같은 슬라이드를 만약에 학생들한테 비싼 MR, AR 헤드셋을 씌워주고 일반 강의실에서 이 컨텐츠를 보게 만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학생들 눈에는 교수님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알 수는 있는데 정확한 시인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밝은 환경에서 밝은색 계열의 어떤 색깔이나 어떤 패턴이나 숫자나 정보들은 표시가 잘 안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아무리 비싼 기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특히 이제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이나 복합현실 기반의 그런 강의를 할 때는 이 헤드셋을 통해서 배경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컨텐츠를 보기 때문에 컨텐츠를 표시할 때 화질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조도를 섬세하게 컨트롤해야 됩니다. 또한 환경, 뒷 배경 역시 컨텐츠가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을 갖춰줘야 되고요. 하지만 이 강의가 실제 교수님과 학생들이 인터랙션도 해야 되고 학생은 나름의 노트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다 만족되는 조건을 정하기 위해서는 조도 조절이 굉장히 절묘하게 미묘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포항공대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믹스드 리얼리티에 최적화된 강의실을 별도로 구축했던 사례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 최초로 시도된 MR 강의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강의실을 보시면은
천정과 벽, 그리고 앞쪽에 또 심지어는 학생들이 앉는 책상까지도 어두운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객체가 표시가 됐을 때 그 객체가 시인성을 충분히 가지고 학생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원래 강의실에 있는 화사한 색깔의 이런 목재 패턴이나 이런 텍스처들이 분명히 같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스크린이나 커튼으로 그것을 자유롭게 가리거나 열거나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강의를 MR 헤드셋을 끼고 보는 학생들은 사실은 앞에 마치 하나의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앞이 잘 안 보입니다. 비록 배경은 보이겠지만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만에 하나 화재나 긴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학생들이 탈출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이 계단에 넘어지거나 하는 그런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맨눈으로 보면 왜 저렇게 밝을까 싶은 정도의 계단을 안내해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조치, 또 저 안쪽에는 장애를 가진 학생 역시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특히 천장에 있는 조명들은 모든 헤드셋들이 제각각 최적의 조도 내지는 헤드셋이 주변에 인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의 조도가 다 있습니다. 그 값들이 다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전등들을 다 미묘하게 영역별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할 때는 일반 강의 내지는 일반 토론회 그리고 MR 강의를 위한 최적의 조도 상태를 미리 세팅을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이론상으로는 수백 가지의 조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다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 이 강의실은 일반적인 강의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강의를 함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부 벽체나 천정 쪽은 좀 어두운 색깔을 띠고 있으나 커튼을 걷거나 하면은 일반 강의를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강의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강의를 수행하게 되면은 MR 강의를 실시하는 장면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걸 보러 많이 들어오시는데 아무리 잘 보시려고 해도 헤드셋으로만 보이는 가상의 물체는 안 보입니다. 따라서 그 물체가 외부에 계신 분들이 모니터로 봤을 때 보이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카메라와 외부의 분들이 볼 수 있는 가상의 객체가 표시되는 그런 화상 시스템을 현재 구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MR 강의실에서 한때 저 육군사관학교에서 한번 손님들이 오셔서 이 강의실을 참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학교 쪽에서 이런 군사적인 장치를 강의실 안에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블랙호크라는 거대한 헬리콥터를 강의실 안에 설치를 이제 위치시키고 심지어는 거기 안에서 둘러보면서 블랙호크 헬기를 우리가 관찰한다든지 헬기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본다든지 하는 식의 시도 역시 가능함을 군 측에 계신 분들께 보여드렸던 사례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그런 다양한 객체들을 표시하는데 최적화된 공간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포항공대에서 메타버스 기반의 강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메타버스의 완벽한 형태의 강의를 지금 즉시 구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 인터랙션까지도 가능케 하는 그런 환경을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 현재 우리가 구매 가능한 헤드셋만 가지고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만드는 건 역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포항공대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제일 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가상현실, 혼합현실, 증강현실 기반의 강의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신 교수님과 조교님들은 직접 컨텐츠를 만들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강의 체계를 도입하면서 컨텐츠도 직접 만들어서 강의를 하시라 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교수님들께서 보통 파워포인트나 이런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 파일 중에서 나는 어떤 특정 부분은 나는 증강현실 또는 가상현실로 강의를 하고 싶다. 또 어떤 강의 일부분은 혼합현실 기반의 경험을 학생들이 하게 해서 좀 더 이해를 난 돕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그 생각을 스케치나 스크래치북처럼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면 그 내용을 이와 같은 시스템을 잘 아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미디어 센터의 직원들이 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전담 학생들이 그 내용을 실제 강의 가능한 컨텐츠로 세분화시킵니다. 브레이크다운시켜서 만들 수 있게 만들고 교수님 또는 조교님과 소통을 해서 이 강의 컨텐츠가 실제로도 만들 수 있지만 강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작업을 같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느 학교에서도 가상현실, 혼합현실, 증강현실 기반의 강의 콘텐츠를 만드실 때 직접 만들어서 하세요라고 하는 순간에 아마 그 일은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포항공대에서도 직접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강의실은 연구실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기니까 해당되는 연구실에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움직임이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콘텐츠는 학교에서 지원한다. 이것이 저희들의 큰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콘텐츠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은 과거에도 3차원 디스플레이가 어느 때든 계속 시장을 마치 다 호령할 것처럼 등장했다가 계속 사라졌던 제일 큰 이유는 콘텐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똑같은 이유가 가상, 혼합, 증강현실 기반의 이 강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포항공대가 생각하는 콘텐츠 확보의 전략은 두 가지 전략을 같이 구사합니다. 우선 포항공대에서 주관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합니다. 굉장히 저렴한 거의 무상에 가까운 교육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 실제 구체적인 모양은 현재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가상, 증강, 혼합 현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 커리큘럼,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을 열어서 포항공대 학생뿐이 아니라 지역에 계시는 지역에 있는 시민분들, 심지어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면은 전국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강의 콘텐츠를 같이 배우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콘텐츠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 콘텐츠 만드는 그 스킬을 배우시는 과정에서 연습 문제로 콘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교수님들의 강의 스케치에서 이미 전문가들이 브렉다운해서 만들 수 있는 콘텐츠의 모습을 단순화시켜 놨습니다. 그 모습들을 이 수강생들이 연습 문제로 풀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문제가 다 풀어놓은 솔루션들이 즉각 강의에 적용될 만한 수준은 안 되겠죠. 하지만은 많은 수강생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 중에서 강의에 적용 가능한 결과물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학교에 우리가 직원분들이나 학생분들이 좀 더 모디파이를 해서 강의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접근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왜 굳이 컨텐츠를 공급하면서까지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느냐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분들도 지금 마치 유튜버로서 경제활동을 하시듯이 조만간 메타버스의 시대가 왔을 때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은 전부 다 경제적인 자신들의 어떤 경쟁력 내지는 자신들의 무기가 됩니다. 따라서 그걸 확보하는 과정에서 포항공대와 수강하시는 분들은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식의 강의 콘텐츠가 최상의 수준의 강의 콘텐츠가 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일부 굉장히 높은 수준, 난이도가 대단히 높은 강의 콘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듯이 전문적인 기업체 콘텐츠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강의형 콘텐츠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필요한 콘텐츠는 배우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가르치시는 분들하고 그분들이 직접 만들어내신 콘텐츠로 여기 보시는 외부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강의 콘텐츠 안에 지금 그림자가 저 보이시죠? 요만큼씩 점점점 이 포션을 넓혀가면서 자체적으로 만든 콘텐츠를 우리가 확보해 나가고 또 이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포항공대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시는 아마추어일지라도 콘텐츠 제공자들의 역할도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그분들도 나름의 경제활동을 하시겠죠. 이와 같은 전체 이 구조를 저희들은 클라우드 소싱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은 설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내부적으로 많은 부분 컨센서스를 이루어놓은 상태이고 조만간 이와 같은 방식의 시도를 소규모로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런 이와 같은 시도를 할 때 그 의지가 있는 교수님, 관심이 많은 학생들만으로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일을 하려면 영상 제작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지 제작 스킬도 필요하고 또 여러 조교나 교수님들이 시도했던 시행착오나 성공 사례도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에서는 에듀텍 기반의 교수 학습 모델 개발이라는 이름의 국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창의적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AR, VR, MR 기반의 시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그런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편들을 저희들은 포착을 했고 그걸 이제 시공간에 대한 자유뿐이 아니라 몰입형 강의 콘텐츠로서의 학습 효과까지 개선시킨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회를 받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준비를 저희들은 1년여 전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작년에 이와 같은 시도를 포항공대 여러 교수님들이 했는데 그 결과물들을 공유하는 그런 최종 발표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저는 왜 의미 있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기서 관련 참석하신 여러 교수님들과 여러 교직원분들에게서 열띤 토론을 하셨고 그리고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모양을 보니까 자, 우리 학교에도 한번 적용시켜 보자라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그 대규모의 적용을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당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학교로 왔기 때문에 규모가 큰 그런 일들을 보는데 익숙합니다만은 그때 총장님께서 우리 기자가 제대로 적용할 거면은 제대로 한번 가보자 해서 1학년 신입생 전원한테 VR 기기를 지급하자는 의사결정을 내리셨고 당시에 같이 회의를 참석했던 많은 교수님들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지원 체계의 일환으로 VR, AR 기반의 교육 모델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신입생 전원 320명의 포항공대 1학년 학생 전원이 VR 헤드셋을 다 지급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오지 않고 다 재택으로 해서 이제 원격으로 강의를 듣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의 거주지로 VR 헤드셋을 운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인프라들, 대면 강의하고 비대면 강의를 동시에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강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녹화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다양한 강의를 지원한 인프라도 동시에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학생들뿐이 아니라 교수님들조차도 강의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 지원이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제반 체계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변에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그 모습도 이미 내부적으로 많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우리가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VR, AR, MR 기반의 교육에 관련돼서는 이것도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하기 위한 연구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이 에듀텍 기반의 교육 모델 개발 지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교수님들이 제안한 새로운 가상현실, 증강현실, 복합현실 기반의 강의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지난 1학기에는 VR 콘텐츠를 만드는 강의를, 지금은 혼합현실, MR 콘텐츠를 만드는 강의를 지원을 받은 덕분에 강의를 개발하게 됐고 현재 강의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수한 사례들이 계속 공유되는 건 역시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고, 또 아까 앞 세션에서 많은 총장님께서 우려하셨듯이 이런 일이 한 대학의 노력만 가지고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완벽한 형태의 완성도 높은 그런 강의 체계를 이룰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시작하기로 하면 사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게 되어버리죠. 따라서 여러 대학교가 협업을 하면서 자금부터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미 포항공대가 모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도를 다른 대학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건 역시 저희들은 적극 환영합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 경로로 저희들과 이와 같은 새로운 교육 체계를 만드는 쪽에 협업을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대학의 총장님들과 교수님들께서 연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정말 환영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새로운 교육 체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역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VR 헤드셋 역시 사용자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학생들 역시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가지게 하면서 관심도도 제고시키고, 또 컨텐츠 역시 몰입하면서 만든 컨텐츠가 의외로 좋은 컨텐츠가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공모 이런 것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워낙 VR 컨텐츠가 몰입감도 강하고 굉장히 처음에 착용하신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실제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컨텐츠 같은 경우도 중독성이랄까요? 파급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으로 건전하게 VR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윤리 교육 역시 모든 VR 교육 시작 시점에 오리엔테이션 차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많은 대학에서 이렇게 고민이 많거나 심리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 처한 학생들이 있는데, 특히 심리적으로 어려움, 아주 심한 우울증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심지어는 자살에 대한 위험성까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걱정해야 되는 상태에 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 때는 상담을 받지는 못합니다. 상담실을 찾아오고 문을 여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VR 컨텐츠를 이용하고 VR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은 아바타의 모습으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현재 1학년생들은 전원이 다 VR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최소한 2개 정도 VR 회선을 따로 만들어서 공공 회선으로 확보를 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 회선을 접속한 모든 학생들은
그 순간에 보건실 내지는 상담자라는 컨택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것이고, 이거는 공공 아이디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바타의 모습으로 자신이 남들한테 털어놓을 수는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결과적으로 그 친구들이 상담실 문을 열 수 있게, 그만큼 힘을 차릴 수 있게,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이 방식의 목표이죠. 이와 같은 체계도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지원 체계는 오로지 AR, VR, MR 쪽의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원격 수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환에서 다양한 강의 컨텐츠나 강의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다양한 그런 강의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강의실 같은 경우는 그 대면 강의하고 비대면 강의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 녹화 강의실은 교수님들이 별도의 노력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강의를 자동으로 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앞서 보여드렸던 MR 강의실 역시 우리가 구축을 했죠. 이와 같은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강의를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역시 여러 개 구축해 나왔습니다. 요즘은 1인 미디어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로 하는 교수님과 조교, 또 학생분들이 필요하면 강의 컨텐츠나 자신만의 교육용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1인 미디어실 역시 현재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포항공대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만은, 이런 지원을 통해서 모두 16개의 전용 강좌가 별도로 개발됐고, 이 강좌들은 원격 수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좌인데 그 효과를 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VR, AR, MR 관련된 강좌 개발 역시 말씀드린 대로 신입생 전원이 VR 기기를 지급받았고, 앞으로도 신입생들이 계속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연차가 갈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최소한 VR 기기에 관해서는 그 기기를 통한 여러 가지 접근과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도로 일반 물리학 실험을 VR로 진행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앞서 세션에서 총장님들께서도 또 우 원장님께서도 많은 우려의 말씀하셨듯이 완벽한 메타버스 기반의 강의 체계를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이런 강의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가지고 섣부로 모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 포항공대 첫 번째 결론은 지금도 몰입형 어떤 강의가 가능한 360도 가상현실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관 실험을 마치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경험하게 해주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 실험을 VR로 운영을 시작했고, 이미 지난 1학기 운영을 했고 현재 2학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일반 화학 실험 역시 현재 관련된 협업 업체 선정 및 콘텐츠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VR 콘텐츠 관련돼서는 사실 다양한 의견들, 지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AR, MR은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통상의 VR 헤드셋보다 10배 이상 비쌉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답인지는 의문시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포항공대 생각은 AR, MR 쪽은 워낙 장비가 비싸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장비는 일단 고가의 장비인 만큼 많은 개수는 아니더라도 대학원생 중심으로 가급적이면 시험 강의를 운영하면서 AR 또는 MR 기반의 강의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지, 그리고 강의를 콘텐츠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의 발전상은 어떠한지를 모니터링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노력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계열 관련된 MR 헤드셋 중에 가장 고가로 알려진 홀로렌즈 2를 활용한 강의 역시 실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육부 규정에 근거해서 원격 수업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든지, 또 이와 같은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관리하는 원격 수업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식의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준비도 하고 있고, 특히 모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시겠지만은 시험을 치거나 수업할 때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역시 온라인 교육 형태로 저희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포항공대 메타버스 기반의 강의 운영, 정확하게는 메타버스를 향해 가고 있는 포항공대 강의 운영 사례를 구체적으로 5가지를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물리학 실험입니다. 일반 물리학 실험은 2가지 형태로 우리는 강의를 이제 가상현실 기반의 강의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학생들이 직접 집에서 일일이 실험하기 힘든 그런 다양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험들을 360도 영상을 제공하는 VR 콘텐츠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방식은 학생들 집으로 실험 키트를 다 우송해주고 그걸 활용해서 실험하는 방식을 오리엔테이션 할 때 VR 영상으로 훨씬 더 몰입감 있게 그 내용을 배울 수 있게 만드는 두 가지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저도 그 포항공대 물리학과 이 실험 강의를 보고 되게 놀랐는데 좀 위험하고 규모가 커서 학생들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물리학적인 여러 가지 이해를 도와주고 인사이트를 얻게 도와주는 굉장히 잘 설계된 물리학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들을 코로나 때문에 직접 학교에 학생들이 올 수 없다면은 360도 강의 영상을 이용을 해서 이걸 녹화를 해서 학생들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 실험 참관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미 학생들한테 파일로 전달을 해서 다 이제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표는 좀 구체적이긴 한데 지난 1학기 일반물리 실험 1 과목에서 매주 우리가 어떤 수업을 진행했고 각각의 수업을 VR 동영상을 지원하면서 이 수업에 대한 실험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준비와 이해를 돕는데 어떤 일들이 진행됐는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택배 발송이라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실험할 때 필요한 키트들을 집으로 다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함께 저희들이 제공하는 VR 동영상을 활용해서 실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걸 바탕으로 각자 실험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휴대폰을 활용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일반 물리학 실험 도중에 여러 가지 센서가 필요합니다. 가속도계, 각도계 여러 가지 센서가 필요한데 그 모든 센서조차도 학생들한테 키트로 다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센서 역할을 아시겠지만 휴대폰은 정말로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있는 융합장치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계, 지자기 센서, 뭐 여러 가지 장치, 그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하는 실험을 설계를 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휴대폰과 학교에서 제공한 키트를 이용해서 물리학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2학기에도 마찬가지로 키트를 제공하고 VR 동영상을 미리 제공해서 다양한 실험 과목이 실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물리학 실험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이와 같은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두렵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 물리학을 맡으신 교수님과 교직원분들께서 굉장히 모험적이지만은 굉장히 앞서간 시도를 해서 실질적인 1학년생 전원에 듣는 정규 과목에서 이와 같은 시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놀랐고 이것이 포항공대 전체에 좋은 자극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궁금해 하실 텐데 이와 같은 실험 수업을 일반 물리학 실험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저희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실험 과목을 수강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기 작동 과정에서 좀 문제가 없을까, 학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IT 기계에 아주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답게 기기 작동에 대해서는 사실 웬만한 교수님보다 훨씬 더 학생들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에서 처음에 우리가 실험 과목에서 오대했던 실험의 목표 역시 많은 부분 실제 학교에 와서 실험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자화자찬이 되면 안 되는 것이 처음으로 시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 요인들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리 우리가 설계 잘하고 잘 만들려고 해도 현재 만들어진 콘텐츠로 이해하기 좀 힘들었다라든지 학교와 직접 실험할 때만큼은 아닌 것 같다는 피드백도 분명히 있었고 또 핸드폰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핸드폰들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크고 작은 그런 그 실수로 핸드폰에 파손 문제가 벌어진다든지 또 실제 일반 물리학 수업과 실험의 진도가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우가 벌어진다든지 하는 다양한 그런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걸 내부적으로 잘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당장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4가지 정도 개선 방안들이 좀 도출됐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실험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잘 만들어진 동영상도 제작하고 또 조교들 역시 잘 준비를 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야 되겠다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어떤 깨달음이었고요. 또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콘텐츠나 그런 실험도 있었습니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해결책들을 자료로 제시해서 학생들이 좀 더 이해를 돕게,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들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또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휴대폰이 파손된다든지 하는 그런 본의 아니게 학생들한테 그런 불편함이 야기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실험 같은 경우는 그런 파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좀 더 안전한 그런 장치 고안이 필요하다라는 점들, 또 일부 뭐 특정한 실험에 사용되는 그런 재료들이 너무 끈적끈적하거나 흘러내리거나 해서 그 집에서 실험하는 학생들이랑 가족들한테 좀 불편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피드백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점점점 실험 수업의 어떤 그 편리함이라든지 효과성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게 포항공대 학생들을 위한 용도뿐이 아니라 초중고교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관심도 올려주는 그런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포항공대 학생들뿐이 아니라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들한테 과학에 대한 이해를 더 높여주고 깊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여하는 종류의 어떤 그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과목입니다. 이 과목 역시 학부생들을 위해서 설계된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총장님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뉴럴 네트워크 관련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처음에 접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과목을 이제 구성하신 교수님께서는 이런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3차원 시각화해서 즉각적으로 또 직감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 컨텐츠는 재미있게도 당시에 현존했던 두 가지 가장 고가의 MR 헤드셋이 매직 립 1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입니다. 그 중에 매직 립으로 개발됐습니다만 이걸 현재는 홀로렌즈 버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현재 이제 개선 중에 계신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실제 환경을 보면서 실제 환경에서 뉴럴 네트워크 방식의 AI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수업을 우리는 구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 수업은 제가 지난 1학기에 수행했던 수업인데요. 그 VR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단순히 컨텐츠를 만드는 스킬을 배우는 수업이 아니라 VR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수업의 목표는 컨텐츠를 만드는 스킬도 중요하지만은 VR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중요한 저희들의 과제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구성을 했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과제 형태로 만들어낸 컨텐츠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LCD의 원리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 컨텐츠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강의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스킬을 배운 다음에 팀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과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완성도가 높아서 나중에 이 VR 헤드셋을 가지고 있는 우리 포항공대 학부 학생들이 현재 1학년생이 가지고 있고 내년부터 계속해서 2학년, 3학년 점점점 많은 학생들이 헤드셋을 가지고 있게 될 텐데, 그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을 때가 되면 디스플레이 공학이라는 수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이런 컨텐츠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가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론 강의를 제가 수행을 하고, 하드웨어에 대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너무나 학생들이 IT에 능숙하기 때문에 기계만 줘도 직접 스스로 깨우치더라고요. 하지만 VR 컨텐츠를 만드는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조교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교가 도와주는 트레이닝 코스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가 다 끝나고 나면은 팀 활동을 통해서 각자 컨텐츠를 목표를 세워서 만들고 그것을 팀별 일종의 경연을 하듯이, 왜냐하면 VR 컨텐츠는 VR 기기를 다 가지고 모든 강의 참여 학생들이 VR 기기를 지급받거든요. 대학원생들이지만. 그래서 VR 기기를 가지고 다른 팀의 컨텐츠를 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인사이트도 주고받고 서로 간에 좋은 자극도 받는 형태의 수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의 전체적인 구성인데요. 이론을 배우고, 챕터 2에서 이론을 배우고, 챕터 3에서 VR 하드웨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챕터 4에서 코딩을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필요한 스킬들을 온라인으로 조교의 도움하에 배우게 되고, 팀별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각자 컨텐츠를 만듭니다. 근데 이 상태만 되면 완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리허설 단계를 통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도움되는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학생들이 A팀은 굉장히 쉽게 풀었던 문제를 B팀은 영영 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그 B팀은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반영했는데 A팀은 그걸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리허설과 피드백 단계에서 서로 상호 티칭을 하는 장면을 보고 저는 상당히 신기했었습니다.
이게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불구하고 VR 기반의 수업이다 보니까 또 비대면 기반 수업이다 보니까 그와 같은 상호작용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컨텐츠를 개선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그 컨텐츠를 가지고 경연을 합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요즘 우리 방송에서 많이 보시는 경연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선의 경쟁도 하게 되고 합니다만은 학생들이 서로 가르쳐 주면서 서로 완성도를 올려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자, 현재 2학기에는 그 과목을 좀 더 발전시켜서 혼합현실 기반의 컨텐츠를 만드는 과목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 안에 가상의 물체가 나타나서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려면 사실 VR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VR에서 보셨던 VR 컨텐츠 교육에서 봤던 과정과 유사합니다만은 MR 기기에 대한 이해와 MR 컨텐츠 코딩을 하기 위한 다양한 실습들 그리고 역시 팀 프로젝트를 통한 경연 방식의 상호 티칭을 하는 방식의 어떤 수업을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드웨어도 배우고 컨텐츠 스킬도 올라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수업으로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참고로 MR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VR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가 아직까지 표준화 안 되기 때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에 따라서도 다양한 그런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이 수업은 소수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든 대학원생들이 참여생들이 VR 헤드셋은 한 대 지급받아서 컨텐츠를 만듭니다만은 MR 헤드셋은 한 대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팀별 한 대씩 지급을 해서 팀별로 각각 MR 컨텐츠를 만들고 실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실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가 이제 일반 물리학 실험을 저희가 처음으로 적용을 했는데 VR 어떤 컨텐츠로요. 이제 두 번째 실험 컨텐츠 적용 사례로 저희들이 일반 화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같이 하는 협력업체 선정 및 강의 체계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의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대로라면 아마 내년 1학기에는 일반 화학 실험이 VR의 모습으로 학생들과 함께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반 화학 실험은 다양한 반응, 다양한 실험이 수반되는 과정이 나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단순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만 가지고 이렇게 축적을 하게 되면 사실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활용 가능한 기술을 활용해서 일반 화학 실험 컨텐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시나리오 중심으로 하게 되면 수천만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준비해야 됩니다만은 이 실험을 할 때 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잘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몇 가지 안 되는 행동들, 몇 가지 안 되는 컴포넌트들의 연속 작업들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행동 중심으로 실험을 이제 가상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개방된 구조, 실수라든지 원래 의도하지 않은 종류의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와 같은 시도 역시 현재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저희 포항공대에서 현재 메타버스 관련돼서 다양한 준비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교육적인 용도뿐이 아니라 학교의 미래, 그다음 학교가 우리 국가와 다른 세계에 기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분명히 한 단계 높은 그런 유용한 방식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 상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먼저 이 메타버시티라고 해서 저희들은 메타버스가 일상화된 많이 활용되는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저희들은 메타버시티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릴 텐데 우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재난 상황, 내지 응급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포항공대뿐이 아니라 다른 초중고등학교나 다른 대학교에도 적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가 되는 방향을 저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학교의 어떤 발전뿐이 아니라 학교가 지역사회와 국가와 다른 세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도움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뿐이 아니라 이 기술들이 점점점 안정화되면 될수록 연구라든지 다른 쪽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미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 포스텍을 구성하기 위한 저희들의 마스터 플랜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난 응급 상황입니다. 요즘같이 이제 복잡한 건물들이 많은 상황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되거나 하면은 실제 이론상으로 설계 도면을 알고 있다든지 탈출로가 어디 있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실제 불이 다 꺼지고 화재가 발생됐을 때 탈출로가 어딘지 몰라서 이제 피신하다가
막다른 길에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안전한 길로 가게 되거나 하는 것을 단지 요양에 맡기고 운에 맡긴다는 것은 사실 우리 학생들 생각에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저희들은 포항공대 내부의 학생들이 어떤 건물에서 비상 대피를 한다든지 할 때 어떤 길로 가면 안전한지를 단순히 어떤 건물의 단면도, 평면도가 아니라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 교육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R 또는 MR 헤드셋을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은 비상 상황에서 접근해서 안 되는 탈출로와 안전한 탈출을 알려주는 식의 이런 가이드를 해주는 것까지도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구현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 상황 분야의 응급 상황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앞에서 CPR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누군가가 심장 마비로 쓰러졌다. 이런 상황이 갑자기 벌어졌을 때 지식으로 알고 대응하는 거라든지 그 순간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설명을 보면서 이제 그 눈으로 본 장면을 실제 환자한테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 비현실적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분명히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실제와 똑같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사람에 대고 한다든지 덤에다 대고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VR을 이용한 굉장히 실감이 나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몸이 심장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뭐 심실 제세동기 사용법 같은 것들을 몸이 배우게 만든다든지 심지어는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MR 또는 AR 헤드셋을 가지고 전문가 수준의 도움을 받으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론상으로 뿐이 아니라 지금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체계가 포항공대 내부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몇 개의 슬라이드는 지금 포항공대가 즉각적으로 강의에 제공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많은 그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장면인데요. 예술뿐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에 임하시는 그 교수님들께서 또는 선생님들께서 자신들이 이해하시는 인사이트나 지식을 학생들한테 전달할 때 단순히 평면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굉장히 거대한 구조물을 이용한다든지 인사이트가 가득 담긴 예술품을 방불케 하는 그런 작품을 통해 전달한다든지 하는 건 역시 가능합니다. 포항공대 역시 인문사회 분야의 강의를 수행합니다. 그런 강의 역시 이와 같이 다양한 새로운 관점에서 어떤 예술품을 접한다든지 내지는 교수님 이런 다양한 강의하시는 분들의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다른 채널로, 다른 수단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어떤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든 아니면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이든 그 과정이 단순히 어떤 토론과 어떤 2차원 노트에 적혀진 어떤 스케치나 파워포인트 파일분이 아니고 이렇게 입체감을 가지고 실제 메커닉까지 보여주는 이런 파일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공유가 된다면 그 역시 이해를 돕는 것, 그 다음 팀 활동의 효율을 높이는 것, 또 강의하시는 분들의 의도를 학생들한테 잘 전달하시는 것 모든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툴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헤드셋을 확보하고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는 굉장히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주나 환경에 대한 콘텐츠는 뭐 너무 많아서 그 이름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무료 콘텐츠도 다양하고 유료 콘텐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저희 포항공대 학생들 뿐이 아니라 다른 대학교 학생들, 초중고교 학생들, 다양한 그 이해도를 가진 그런 다양한 피교육 대상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구하시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시도도 합니다만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VR, AR, MR 콘텐츠를 위한 포털을 따로 만들어서 학생과 교수님들께서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 장면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과정을 입체적인 가상의 어떤 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노다라고 하는 툴인데 제가 이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이유가 특정 분야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 굉장히 그 재능이 높은 학생이 또 다른 분야는 또 서투르거나 굉장히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다른 학생은 또 반대로 그 분야는 굉장히 재능이 출중한데 또 아까 말씀드린 학생이 또 익숙한 분야는 또 어려워할 수도 있죠. 그런 각 분야의 재능과 그 어떤 인사이트를 가진 학생들이 서로 소통할 때 이와 같은 사고의 체계를 형상화해서 소통하는 것은 과연 어떨까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의 하나의 방법론으로 수업의 툴로 이런 걸 활용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서로 디스커션하게 하고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를 융합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하는 점을 저희들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툴을 사용해 보십시오라는 제안이 아니라 이 정도로 다양한 툴들이 현존한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헤드셋을 만약에 활용하시게 되셨다면은 다양한 시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의 효과, 심지어는 연구나 어떤 프로젝트 수행의 어떤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포항공대 입장에서는 포항, 경북 포항이라는 지역에 있는 또 학생 수도 한 학년에 한 320명 정도 되는 크지 않은 학교입니다. 바로 그런 크지 않은 학교인 덕분에 한 개 학년 전체한테 VR 헤드셋을 지급할 수 있는 또 이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더라도 한 지역에 고립된 학교로서 남아있는 것보다는 이런 메타버스의 환경을 활용한다면은 전 세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강의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여러 나라에 있는 교수님들이랑 연구원들이 같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MR 강의실에서 다수의 포항공대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접속한 외국에 접속한 가상의 아바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학생들이 같은 강의실에 모여서 강의를 듣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의가 실제 기술적으로도 이미 가능합니다. 앞서 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등장하는 아바타들의 표현과 이 얼굴 표정과 이 손동작, 몸동작을 똑같이 만드는 것은 여전히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환경을 구축을 해서 강의를 듣는 것은 현재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MR 강의실에 구축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MR 강의실에서 실제로는 들어갈 수 없는 원자로 내부로 들어간다든지 또 이런 강의를 수행하시는 교수님은 서울에 계신데 학생들은 포항에 있는 MR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고 또 가상 영상은 또 별도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같이 공유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실시간으로 드론이 촬영한 원자력 발전소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수업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다원 수업 역시 가능해집니다. 이 환경을 최적의 조도에서 학생들은 노트 필기도 하고 가상의 컨텐츠도 최적의 화질로 보면서 또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간의 어떤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강의를 수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저희들은 MR 강의실을 준비했고 사실 MR 강의실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MR 강의실은 가장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첨단 강의실로 앞으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알아낸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반 강의실에서도 수행 가능한 여러 가지 수업 설계 가능할 것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일반 강의실에서도 이런 다양한 다원 강의 가능하도록 하는 제안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은 360 VR, 360도 전체 영상을 보여주는 가상현실 영상 내지 일반 VR 영상을 이용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누셨던 메타버스 기반의 강의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아까 우 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한 아이템이지 이거 자체가 메타버스 강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을 시도하고 또 여기다가 또 새로운 시도를 덧붙이고 나중에 시도될 MR 강의를 덧붙이고 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어 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겠으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시도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새로운 또 방법론들, 기술들을 찾아내고 하는 과정들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는 360 VR과 일반 VR 기반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차는 가상실험, 오픈 구조의 실험을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나리오 중심으로 지정된 종류의 실험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험에 사용되는 컴포넌트들, 그 다음에 실험에서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몇 가지 행동들을 잘 구성을 해서 개방 구조로 실험을 설계하게 되면은 사실은 처음에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실험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활용되는 화학 반응에 관련된 엔진과 분리 엔진들을 잘 구성하게 되면은 처음에 실험을 구상하셨던 교수님들께서 의도하지 않았던 내지는 처음에 미처 생각지 않았던 기발한 종류의 실험들을 학생들이 하는 경우도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MR 환경에 도입되게 되면은 기존의 가상현실의 공간에서만 실험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험 장치들이 이제 이 가상 실험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른 건물에 있는 전자현미경을 또 다른 건물에 있는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접속을 해서 그 장비를 참고하면서, 아니면 만약에 그 장비가 IoT를 통해서 네트워킹에 연결되어 있다면 장비를 조작해 가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상 실험의 일환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체계가 안정화되고 발전하게 되면은 이것은 수업 용도가 아니라 연구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현재는 원격 회의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만은 원격 실험, 나아가서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있는 연구진들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장비를 활용하거나, 그 경우는 실제 디지털 트윈으로 되어 있는 장비들이 작동되게 되겠죠. 내지는 그 장비와 관련된 가상 실험을 하는 것들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이 방향으로 큰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현재 수업용 실험을 오픈 구조로 만드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 설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나 발명은 위대한 과학자 한 명의 머릿속에서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이런 서로 간에 토론을 하거나 잡담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풀지 못했던 문제가 어느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대단히 쉬운 문제가 이미 알려져 있는 틀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사실 소통과 토론 과정에서 일어나는 혁신이 사실 쉽게 일어나죠. 이와 같은 과정이 과거에는 모여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앞서 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호작용이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도 포항공대라는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연구진들이 같이 실시간으로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이 정보와 인사이트를 나누는 그런 협업의 장이 구축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공대에서는 이런 메타버시티 포스텍이라는 것을 지향하는 큰 틀의 마스터 플랜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시작은 MR 기반의 교육 체계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비싸고 위험하고 접근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때 이 강의 체계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강의의 또 장점들, 전통적 강의도 같이 혼용을 하면서 우리의 강의가 학생들이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도 그 강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준비를 해가고 있고, 특히 컨텐츠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구축을 하는 쪽에 지금 많은 저희들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하드웨어가 시간에 따라 계속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가 발전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강의체계, 교육체계가 개발이 돼야지, 만약에 현재 하드웨어에서는 가능하지만은 미래 하드웨어에서는 쓸모없는 그런 식으로 강의체가 개발되면 사실 그거는 엄청난 낭비죠. 따라서 하드웨어가 개발되는 발전 방향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그 방향에 맞추어 가면서 미래를 내다봐도 여전히 사용 가능한 콘텐츠들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2030년대까지 아우르는 큰 계획을 저희들은 수립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관리입니다. 정신건강 포함해서 이 같은 경우는 아바타를 기반으로 한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긴급 도움 서비스도 가능하고 또 건강관리 역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체계는 우리 모든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의무실 건강관리 관련된 그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도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최우선적으로는 상담 체계를 먼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만은 건강관리 체계 역시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 구축하는 것을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강의 체계가 일반화되면 결국 그게 연구입니다. 연구 체계로 갈 수 있습니다. 단 연구란 것이 현존하지 않는 다양한 그런 어떤 발견과 실험들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강의용 체계가 아무리 오픈 구조로 잘 설계됐다고 해도 그거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물리 법칙, 기존에 알려져 있는 화학 법칙에 따라서 구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조합들을 연구하는 그런 첨단 연구에 모두 다 쓰일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연구 지원 체계로 봤을 때 메타버스 환경이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메타버스 환경에서 MR 실험도 중요합니다만은 원격에서 현장감을 가지고서 원격적으로 여러 과학자들이 상호작용한다든지 메타 환경, 메타 생태계에서 소통하는 것 역시 연구 환경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 전체적 운영 역시 포스텍이 하나의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의 공간에 만들어져서 실제 행정하는 모든 학교 행정이 가상의 공간에 똑같이 투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관점은 메타버시티라는 공간 안에서의 학교 행정 역시 구축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실제 아시겠지만 함부로 실험할 수 없는 그런 실제 대학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 일정 표는 표시 안 했습니다만은 조금
뒤쪽에 여러 가지 것들이 안정화된 다음에 적용되는 것을 계획을 한 일정 계획을 저희들은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따로 저희들을 접촉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한 저희들이 고민하는 내용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비록 이렇게 경북 포항이라는 지역에 갇혀 있는 그런 작은 학교입니다만은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상호작용에 대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 있는 연구진, 산업계, 그다음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연구와 산업 전체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 어떤 세계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작다 보니까 불리한 점도 많습니다만은 과감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작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듯이 신입생 전원하는데 VR 헤드셋 취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 수가 작다 보다 보니까 그런 모험적인 시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메타버스 환경에서 대학교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메타버스 포스텍을 큰 하나의 비전을 세우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김욱성 교수님 거의 1시간 동안 그 메타버스를 그 포스텍에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1세션의 그러한 그 걱정이 많이 또 사라진 그런 느낌입니다. 하여튼 우리 총장님들, 우리 김욱성 교수님 그 강연 내용을 듣고 여러 가지가 궁금할 줄 압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다가 총장님들 참석 그 부분을 좀 띄워주시죠. 그래야 제가 확인을 할 수 있고 하니까. 먼저 그 우리 총장님들 그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거소하시어서 그 바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그 질의응답 시간은 한 50분 충분히 그 시간을 확보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총장님들 궁금한 점들을 다소간아마 여기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지금 포스텍에서 그 시행한 그런 부분들은 그 학생들의 그 강의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연구 또 그 행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그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그 학사 운영 전체를 그 개혁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그 김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우원장님 말씀은 메타버스 어떤 그 자체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좀 중점을 둬서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러한 그 기술이 아직까지는 교육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포스텍은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지금 대학의 그 학생들 수업에 비대면 환경 속에서 수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안으로서 이제 그것을 모색하다가 이 부분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불가역적으로 어떤 하이브리드 교육, 메타버스에 기반한 교육으로 이렇게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총장님들이 그러한 부분을 시도할 때 충분히 그 포스텍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고 더욱이 그 우리 김 교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또 총장님들이 이렇게 경청했으면 하는 부분은 이제 포스텍의 입장이 그 자기 학교의 경험을 이렇게 그냥 폐쇄적으로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부 다 개방하고 또 다른 대학과 공유 협력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이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 포스텍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총장님들 대학의 이 부분을 도입할 때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덜 하실 수가 있고 하는 그런 것도 오늘 발표를 통해서 충분히 그 우리들이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요 정도까지 하고 우리 총장님들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우송대학의 오옥성 총장님. 제가 네.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좀 자제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시행을 시작을 조금 해보고 하는 데서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그 실험 실습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고, 물리 실험이라기보다는 저희는 보건복지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생물학에서 인체 기초 실험, 그러니까 인체를 그 360도 VR하고 일반 VR하고 체크에 들어가서 레벨 1 수준 정도로 관련 학과들이 기존 실험을 하이브리드 교육하는 것을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우리들이 이제 공유대학으로 협업하는 미국 대학들이랑 같이 그런 것을 같이 묶어서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그 MR 강의실 구축이 저희는 인상적이긴 했는데, 우리는 기존 강의실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레벨 1 수준으로 시작을 할까 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MR 강의실이랄지, 그 다음에 전원에게 그 디바이스를 공급해 주는 거, 이런 것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런 것들의 선택지가 어떨지 하는 말씀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공유대학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글로벌 디지털 공유대학에서 해외 5개 대학이랑 지금 기술경영학 쪽을 요걸 조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실습하는 데에서 부분적으로 요거를 좀 써먹어서 그 어떤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 본다든가, 협업 작업하는 아까 교수님들이 이론 강의하고 조교들이 실험 실습 시켜주고, 그 다음에 팀 경영하는 팀 티칭에서 외국의 그 회원대학들이랑 같이 한번 해봐서 최종적인 것을 전시회도 같이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려는데, 거기에서 한번 저희한테 어드바이스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저희들이 한번 배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저희 VR, AR 하신 교수님 혁신 지원 단장이 포항공대에서 그쪽 전공하신 그 고강일 교수이기 때문에 바로 연락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일반 강의실에서 저희 MR 강의실에서 우리가 시도하는 것 같은 유사한 시도를 할 수 있는가라는 성격의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답은 가능합니다. 단 일반 강의실에서 잘 안 보이는 콘텐츠나 잘 안 보이는 색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피하시면서 강의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일반 강의실에서도 이제 큰 지장 없이 강의는 수행할 수 있는데, 대신에 선택 가능한 다양한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해지겠습니다만은 사전에 컨텐츠를 잘 설계를 하시면 아마 일반 강의실에서도 강의를 구현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저의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론식 수업과 관련된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상용화된 툴들이 많이 지금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게이지라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툴들이 나와 있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모습을 아주 쉽게 아바타로 만들어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 시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사람과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제스처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은 그 공간에 실제로 있지 않은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고 하는 것을 가상의 공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 역시 이미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구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고 세 번째 질문도 사실은 국내 해외 여러 조직에 있는 그 조직 간의 어떤 협업의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앞서 인게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위치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툴만 가지고 있다면은 사실은 그런 인터랙션이 가능하고요. 일부 툴들은 VR 헤드셋이 없이도 일반적인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접속할 수가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적으로 준비가 된 곳은 VR 헤드셋을, 기기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태블릿과 일반 랩탑을 이용해서 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마 가능하실 것 같고요. 혹시라도 중요한 게 이제 새로운 시도를 누군가는 굉장히 시행착오하면서 이렇게 배워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한번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시행착오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이철성 건영대학 총장님.
지금 잠깐 자리를 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총장님.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전두환 총장님 먼저 해주십시오. 예, 우리 두 강의 잘 들었고요. 우은택 지금 원장님은 이 지금 줌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 우원장님이 네. 그 기난 일로 일단은 강연을 하시고 지금 자리를 같이 못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 원장님 강의 들을 때는 제가 메타버스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번에 이제 우리 교수님 강의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교수님, 메타버스는 메타라는 언어와 버스, 유니버스의 조합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게 메타라는 말은 실제로는 가상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니버스니까 가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노래를 하든 교육을 하든 게임을 하든 졸업식을 하든 그러면 그게 메타버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기사 운전 로드맵, 운전 그게 가이드, 그다음에 이제 티맵, 이것도 가상 공간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메타버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교수님 맞는지 답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해부학을 한다고 해봅시다. 실제 학생들이 사람을 실험을 하면, 자르고 하면은, 해부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공과대학은 인체를 상대로 하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공과대학의 해부학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동차를 우리 브레이크를 설계를 하고 계기판이 전부 다 인간 심리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발이 먼저 갈 수 있는, 눈이 먼저 갈 수 있는, 손이 먼저 갈 수 있는 그 계기들이 다 놓여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과대학에 예를 들어서 많은 시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멋지게 이 가상 공간에서 지금은 아직도 시체 그런 교육용 해부학이 있죠. 예, 하지만 조금 더 리얼하게 본인이 그 메스를 들고 자르는 애를 실험을 해보려고 이게 어떤 거다. 아까 또 그 재난 것도 상당히 좋은 예를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자로 안에 들어가서 보는,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교육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유용하다고,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강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한 사람뿐일 거예요. 물리학 강의는 전 세계에서 만약에 올림픽 경기를 한다면 한 사람은 금메달 딸 수밖에 없지 않나요? 강의는 그 사람한테 들으면 난 학생들이 가장 수혜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물리를 모든 대학에서 잘 가르칠 사람도 많지만은 우리도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우리 티처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피해자는 누구죠? 고스란히 학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이 학생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온라인 수업이 훨씬 더 좋다고 지금 서로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지 가장 잘한 사람이 그 수업을 올리면서, 그러면 다른 우리 교수들은 티처, 투터, 어떤 역할을 학생들하고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포항공대가 먼저 역시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렇게 선두로 메타시티 유니버시티 약자 되겠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부산대학교 총장을 4년 마치고 동명대학 사립대학에 왔습니다. 이 사립 동명대학은 포항공대보다는 조금 크지만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가면은 우리 교수님 친절하게 좀 가르쳐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 질문을, 김 기사 같은 툴도 메타버스의 일종이냐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먼저 해주셨는데요. 사실, 앞서 운택 원장님처럼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그게 실시간으로 구현되는 디지털 트윈처럼 가상의 세계를 만들면서 자동차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을 본다면 메타버스의 한 구성, 포함되는 한 예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은, 너무나 이 분야에서 조예가 깊으신 원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답변을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는 걸 꼭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하시는 단 한 분 내지는 극소수의 교수님 외에 나머지 교수님들 내지는 어떤 그런 강의에 노출되지 않는 다른 일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 대한 말씀은 사실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메타버스 인터랙션이 굉장히 발전이 되면 실제 지금 얼굴 표정이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근데 조만간 페이스북이나 다른 여러 회사에서 이 얼굴 표정에 대한 전달, 제스처의 전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헤드셋은 눈동자를 따라갑니다.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는지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눈동자를 따라가는 기능은 이미 상용화 됐고요. 얼굴 표정을 따라가는 것 역시 상용화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손 동작 정도는 카메라가 달려있는 대부분의 헤드셋에는 부분적으로 이미 구현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런 좀 리얼한 모습을 한 상태의 메타버스가 구현된다면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이트를 나누는 학생들과 인사이트를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거의 평등한 상태에서 열띤 토론하는 식의 수업도 아마 곧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하고도 인터랙션을 인게이지 공간에서 해보면 사실 누가 교수님인지 누가 학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평등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저도 모르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의 상황은 아마 곧 가능하지 않을까. 아까 뭐 질문하신 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저도 100%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 찾아오신다면은 친절한 거는 100% 제가 약속드릴 수 있고요. 찾아오시면 제가 최대한 저희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유드려서 총장님께서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 없이 또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조금만 제가 네. 좀 더 보태면요. 물론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은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를 차면은 교수가 그 학생이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주호 우리 장관께서 HT 교육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이테크, 하이터치. 그러니까 AI가 그 학생의 능력을 파악을 해서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이 맞춤형 교육이거든요. 한 강의실에 다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거는 뭐 레벨이 다 다른데, 그럼 이 강의를 하면서 아마 정말로 리서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좋은 대학 수준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하러 들어온 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정말로. 근데 대부분의 대학은 그저 학점을 따기 위해서 딴 생각하면서 수업을 듣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원한다고 한다면은 뭘 디바이스를 어디에 차면은 본인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아마 티처가 곧 이해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고 저도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건양대학의 이철승 총장님. 예. 예, 오늘 김욱성 교수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가고 싶은데 여러 대학에서 가면은 여기 이 포항국대에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어떻게 공유해서 가보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여러 가지 궁금하고 한데 이 메타버스 시대의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 기술적 개발이 조금 안 됐다. 이 상호 교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좀 많이 투입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효과가 높아졌고 오히려 그것들이 이제 종식이 되고 나면은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어떤 비관론도 조금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MZ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상현실 속에서도 사회적 인간적 관계들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이다. 뭐 그런 면에서 이제 교육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이 학생과 교수가 참여하는 가상 공간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굉장히 공감들을 하고. 우리 대학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을 해 나가고 고민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강의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강의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의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강의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 지원의 기준이라든지, 어떤 강의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의 논의들을 통해서 이 강의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기준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반응도나 이렇게 학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자에 있어서 어떤 그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분석 자료들은 있는지, 그 중에서도 또 제일 궁금한 것들은 아무래도 그 훌륭한 이 다음번 강의에서 쓸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리포트를 냈다고 하지만, 그룹 간에, 팀 간에 이 수준차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수준차들을 극복하기 위한 교수 학습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존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대학 간 공유라고 하더라도 컨텐츠의 수준에 따라서 서로 나눌 수 있고 안 나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수준에 따른 것들이 이제 대학 간의 공유가 무조건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분석해서 좀 대처를 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해 주셨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포항공대에서 가상현실 기반의 강의를 만들 때, 강의 콘텐츠를 만들 때 우선순위는 먼저 시도하시는 분이 아직은 먼저 그 강의를 만드는 쪽에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새로운 시도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물리학과에서 일반 물리 실험을 1학년 전면 적용하는 게, 저는 전자과에 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결정이셨을 텐데 과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는 경쟁을 막 하는 상태에서 누가 먼저 가져가는 식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보겠다는 조직에서 먼저 강의의 어떤 컨텐츠를 제안을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혁신센터에서 특정한 어떤 나름의 기준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으면 지원을 해드리는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경쟁보다는 먼저 하겠다는 사람이 먼저 강의 컨텐츠를 만드는 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들의 피드백과 그 다음에 팀 간 수준의 격차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일반 물리학 실험을 진행한 다음에 학생들의 피드백에서 심지어 팀 간 격차가 좀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피드백들이 실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반 물리학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교수님들의 피드백과 팀 간 격차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들도 이제 파악을 하고 고민을 한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기회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직접 가상현실 및 MR 기준의 강의를 2번 진행을 했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실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진행하면서 제가 받았던 느낌이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학원생은 C 랭귀지나 코딩을 했던 경험이 없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코딩에 아주 능숙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딩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친구들은 아무래도 컨텐츠 만들 때 좀 더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모든 팀에 우리 연구실 인원들이 1명씩은 배치가 되어서 그런 팀 간 격차를 좀 이렇게 우리 연구실 인원들이 좀 채워주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풀어야 될 숙제 같고요. 강의 효과에 대한 교수로서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현실이란 것이 기술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하는 예술이거든요. 예술이고 공연이거든요. 가상의 공연인데, 학생들이 몰입하는 순간에 만들어 온 결과물은 사실은 예상을 초월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 한 학기 수행한다면 제 소감은 학생들이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만들었던 과정이었고요. 가지고 온 결과물이 아까 보셨던 LCD 해석하기 위한 어떤 교육 콘텐츠는 학부 교육에 적용될 예정이고요. 오늘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만약에 학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화재 탈출 콘텐츠가 있습니다. 저는 무슨 게임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걸 통해서 실제 공포감을 느끼면서 실제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탈출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걸 포항공대 건물에 적용해서 실제 학생들이 쓸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게 됐고, 또 다른 팀은 농장 체험이라고 해서요. 그냥 바람 불고 비 오고 해 뜨고 해지고 동물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평화롭게 보는 그런 체험입니다. 근데
이것도 나름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름의 어떤 콘텐츠를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몰입하게 하는 순간에 가지고 온 결과물들이 일반적인 리포트를 볼 때랑 상당히 다른 수준의 것들이 온다는 걸 보고 저는 사실은 처음 한 학기 결과는 놀라움이었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청운대 이우종 총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음소거를 안 해서. 예, 들리십니까? 네네. 저는 지금 오늘 2개 강의를 완전히 그 초보자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또 이제 우리 대학처럼 군 지역에 위치한 아주 그 지방의 작은 대학이고, 또, 그 대학, 단과대학들이 뭐 공연예술대학이라든지 보건사회대학 또 호텔관광대학 뭐 이런 분야가 있어서, 물론 이제 인천 캠퍼스에는 공대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같은 이러한 역량 있는 대학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또 그거를 시도하셔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우리 같은 대학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거를 좀 적용한다든지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차 같은 것이 지금 기술 개발은 거의 완벽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회에서 아직 자율주행차 자체는 돌아다니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중원대학 총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대학, 지금 또 특히 요즘 이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방 사립대학들은. 이런 여건에서 어떤 거부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대학에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걸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또 그나마 경쟁에서 뒤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총장으로 2년 전에 와서 과감하게 이제 AI 운영학과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AI를 우리 대학에서는 연구할 만한 그 패컬티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하고, 또 재정 지원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거를 뒤따라오는 뭐 학생들이, 과학기술계를 하는 학생들이 탁월한 점도 좀 아니고 해서, 저는 대학의 목표를 아주 그 지역과의 협력 이쪽으로 바꾸고, 정말로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의 이 기술들이나 이런 것은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또는 그 전에 우리 김 교수님이 근무하셨던 그런 대기업에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주시면, 저는 그러한 기술을 도구로 활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공연 예술을 할 때 이런 AI 기술이나 또는 메타버스의 어떤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공연의 퀄리티를 높인다든지, 또는 호텔 관광대학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을 접목해서 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AI 운영학과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AI 운영학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좀 한계가 있어요. 저 자신도 지금 이거를 좀 강화시켜서, 저희들은 기술 개발이나 연구 개발이 아니라 이런 다른 학문들이나 다른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접목을 시켜서 그 일들이 퀄리티를 높게 해주는 이런 거를 좀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 하는 건데, 끝으로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첫째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카이스트나 포스텍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 지방사립대학의 패컬티 역량이나 또 학생 역량도 그렇고 또 재정적인 여건이 이런 데서
시작을 한다면,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시작한다면 어떤 것부터 찬찬히 기초부터 해나가는 게 좋을지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AI 운영학과라는 걸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운영자를 붙였습니다. AI 학과나 뭐 AID 뭐 이런 학과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교수 초빙도 작년에 한 분을 모셨는데 이분이 1년 있다가 그냥 다른 대학으로 또 가셨어요. 이제 지방대학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교수 초빙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어떤 태스크를 맡겨야지 그 학과를 좀 더 살리면서 제가 그 학과가 잘 되면 이제 그런 관련 학과들을 조금 더 확장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 학생 모집부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지혜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예,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무엇부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외람되게 막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현재 한 20대에서 한 50대 정도 되는 소규모의 VR 헤드셋을 확보하시면 그 헤드셋이 그 총장님께서 아마 학교 내에 진행되는 교육 중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비싸거나 위험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콘텐츠가 도입돼야 되는 교육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거기 활용하시면 실제 비용 측면에서 분명히 이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그런 운영을 하시면서 그 헤드셋을 대여하고 대여 반납하는 식으로 운영하시면 수동 문제만 잘 운영하시면 사실은 그런 수업의 효과를 올리는데 활용함으로써 비용 측면에서 좀 유리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MR 기술이 발전되는 추이가 중요합니다만 또 하나 아까 우 원장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스마트폰의 다음이 이 안경입니다. 따라서 이 안경은 우리가 학교에서 다 사다 줄 필요가 없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따라서 이런 MR 기반의 교육 체계나 이 안경과 같은 모습을 가진 메타버스 시대가 왔을 때를 대비를 한 교육 체계를 미리 준비하시면 사실은 그때 언제 시기가 왔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런 훌륭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하는 측면은 사실 제가 외람님 씨가 답변 주신 부분은 아니라서 저는 응원의 마음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그냥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 한양대학교가 중심이 돼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서 하이브리드 강의실 구축이라는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에 우리가 제안서를 내 가지고 약 한 1억 조금 안 되는 돈 7천, 8천만 원에 일단 그 하이브리드 강의실을 하나 아주 그 첨단 강의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부터 작은 거지만 우리 대학에도 이런 거를 하고 있다 하는 것부터 거기에는 이제 헤드셋도 다 들어가 있고 또 강의도 한양대학교하고 거기에 그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7개인가 8개 대학이 일부 강의를 공유하면서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출발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저희 같이 이제 좀 열악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아까 다른 총장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 포스텍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를 그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그 총장님들을 모아서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또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 지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우정 총장님 말씀에 괴를 같이 해서 동양대 이하운 총장님도 그러한 그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뭐 프레젠터 서밋의 홍남서 원장님께서도 우리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그 2021 PC 그 PS 서밋 그 총장단들이 한번 단체로 포항 공대를 방문해서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현장을 직접 보시고 그리고 또 그걸 공유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총장님들 의견을 여기서도 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다음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5시까지인데요. 지금 4시 49분인데 고려대학의 그 정진택 총장님 먼저 말씀 주시죠. 정 총장님. 정진택입니다. 제가 예. 그 강연을 우리 김옥성 교수님 강연이나 앞에 강의를 끝까지 처음부터 쭉 듣지 못해서 제가 어떤 의견이나 카멘트 드릴 입장은 아니라서 좀 주저했는데요. 기회를 주셨으니까 지금 여러
대학 총장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고민이 아니라 사실 규모가 큰 대학도 또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이러한 변화에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데 과연 어느 것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고민입니다. 동일한 공통적인 고민이라 생각이 되고요. 근데 외람되지만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또 일부 대학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기술도 개발하고 시스템도 구축해 놓았는데 외람되지만 김옥성 교수님도 만약 이런 것을 좀 도와주실 수 있냐 그러면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기술을 또는 그런 노하우를 이렇게 공유해 주시더라도 결국 각 대학에 그거를 실현하려면 재원인 것 같습니다. 재원. 그렇죠? 그 제한된 재원으로 우리가 정말 인건비, 운영비 여러 가지 쓸 게 많은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혹 다른 총장님들은 저희 학교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확장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육부한테 뭐 지금 재정 지원 사업을 좀 늘려달라 할 때 그 명분 또는 용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정말 정부가 그 학교의 규모에 상관없이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아닐까.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헤드셋 같은 거 정말 하나에 싸지 않은데 포항공대는 포스텍은 학부생의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전원 신입생한테 제공을 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신입생 규모가 1000명, 2000명 이런 데는 어느 과만 하고 어느 과는 안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접근성이 어렵고 또 위험하고 이런 과목 또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다는 건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제는 교육부에서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 해서 컨소시엄을 지금 7개 마련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7749 한 40개, 50개 미만 대학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어요. 뭐 내년에 또 더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으니까 좀 정부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재원을 좀 더 요청을 드리고 또 기업체한테도 기업체와 또 지자체한테도 이런 구체적인 그 용도가 분명한 것에 대한 좀 그 도움, 좀 참여 이런 걸 부탁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옥성 교수님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 많은 경험을 다른 학교랑 좀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건 대학신문도 아주 깊은 그런 공감을 표하고요. 대학신문이 적극 나서서 정부나 또 지자체에도 그런 입장을 좀 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모건대학의 이익현 부총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그 좋은 강의 많이 들었고요. 저도 사실 이 분야에서 문외한인데 오늘 너무나 그 많은 그 내용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총장님 대신 제가 참석하게 된 것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저희 모건대학교도 같은 지방대학교로서 같은 여러 대학과 같은 입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김옥성 교수님께서 한 가지 그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시사점을 주시는데요. 우선 비싸거나 위험한 분야, 이런 분야부터 우선 활용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저는 들으면서 이런 기술이 두 가지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제공해 줬을 뿐만 아니라 좀 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줬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고려대학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유용한 것이라면은 교육부 차원에서
조정 내지는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대학신문에서도 역시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견학할 기회가 있으면 저도 총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저희 모건대학교에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의견 주시는 분 한 분 남았는데요. 동양대학의 이하운 총장님. 네, 동양대 이하운 총장님, 잠깐 지금 또 자리를 비신 것 같습니다. 지금 4시 55분인데요. 오늘 메타버스와 연관해서 이제 아주 전문가에게 우윤태 원장님께 메타버스의 기술적인 수준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나 이제 기술적인 수준에서 교육 파트에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포항공대의 김욱성 교수님을 통해서는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들이 비대면 환경 속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아주 선제적인 시도들에 대한 좋은 강연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총장님들이 많은 또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 의견을 토해서 이제 우리 한국대학신문에서는 또 포스텍 방문 일정을 좀 총장님들과 의논을 드려서 잡으면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김무한 포스텍 총장님을 만났을 때 이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의 혁신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또 일반 우리 대학들하고 같이 공유한다는 그러한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금명간 한번 포스텍하고 의논을 해서 그러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강 논의를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홍준 대표님. 네. 네. 우리 홍준 대표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총장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뵙게 되니까 또 새로운 느낌입니다. 저희 이제 비대면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학생들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2022년 3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학생들에게 의식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혹은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의 선호도가 그 당시에는 한 59% 정도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간기념 대학생 의식조사가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료를 좀 보니까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그리고 전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선호도가 작년 3월에 조사한 거에 비해서 10% 정도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혹은 전면 온라인 수업을 조금 더 많이 선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가장 그중에 아쉬워하는 부분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교수님들이 그냥 강의실에서 하던 강의를 그냥 온라인으로 옮기는 거 말고 조금 더 온라인에 특화된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다수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30% 이상의 학생들이 도입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은택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아니면 일부 그냥 개별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 교육을 위한 통합 메타버스 시스템이 있는 것이 자기네들한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는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나 학습 소비자인 대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일치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한국대학신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텍이나 열심히 하고 계신 대학들의 사례들 그리고 기업들의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여론 형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 대학을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 혁신, 먼 일 같지만은 이미 우리 앞에 다 다가와 있고요. 또 선도적인 대학들은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가장 감명 깊은 것은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것을 직접 강의에 적용해서
아주 그 감동적인 결과를 갖고 오신 우리 김욱성 교수님의 소감 발표, 그것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학생들이 놀라울 정도로 몰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한 이제 교육혁명은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지금서부터라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겠고요. 교육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그 강의를 이제 실행할 교수님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총장님들이 제안해 줬듯이 선도적인 그러한 실험을 하고 있는 포스텍 견학단을 우리가 조직을 해서 총장님들 같이 한번 포스텍을 방문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오늘 2차 컨퍼런스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총장님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